안녕하십니까, 우량감자입니다. 오늘은 2021년 12월 31일 2021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전 어저께 동영상에서 약속드린 대로 오늘은 증거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증거금에 대한 이제 관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좀 개념이 없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이 증거금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빚냈을 때 겁나는 것처럼 증거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겁나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아마 지금 실전을 안 해보시고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은 증거금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딱 부러지게 얘기해 주는 곳도 없고,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그냥 정확하게 막 이렇게 계산하고 이런 거는 저도 잘 몰라요. 그리고 파생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제대로 알고 대충 하는 거지, 이걸 명확하게 이제 계산해서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개념만 잡혀 있으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다는 거, 대충 개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개념 정리 해드리고, 여기는 위탁 증거금도 있고 개시 증거금, 유지 증거금, 추가 증거금이라는 개념들이 있는데 말이 참 어렵죠. 위탁은 위탁하면서 증거금을 나오는 증거금이고, 유지하는 데 드는 증거금, 오버나이트 할 때 드는 증거금이라고 생각하고, 추가 증거금은 이제 증거금이 이제 부족해져서 이제 추가로 납입해야 되는 증거금을 얘기합니다. 결국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찾아봤어요. 그래서 여기 증권사에 가서도 찾아봤는데, 증권사의 키움증권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선물옵션 위탁 증거금이라는 거에만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주문 시에 납부하는 사전 증거금으로, 증거금이 뭐냐니까, 미체결분 증거금과 체결분 증거금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그럼 미체결분 증거금은 뭐고 체결분 증거금은 또 뭐야? 그럼 미체결분 증거금, 주문 증거금은 당해 주문에 대한 증거금과 이미 제출된 주문 중 체결되지 않은 증거금으로 구성되고, 그 증거금이 뭐냐고. 그래서 체결분 증거금은 미결제 약정에 대한 증거금과 당일에 체결된 선물 옵션 손익으로 구성이 됩니다. 무슨 말이지? 모르겠죠? 자, 그럼 이 KTB 투자증권에서 나온 거 이제 또 설명이 돼 있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위탁 증거금. 자, 그러면 주문 증거금. 그래서 코스피 200 주가지수 선물옵션 위탁 증거금은 1 플러스 2 플러스 3인데, 1은 선물 매매의 경우 기초자산 기준가격 곱하기 주문 수량 곱하기 거래 승수 곱하기 위탁 증거금률. 그 위탁 증거금률은 얼마인데? 안 나와 있어요. 선물 스프레드, 옵션 매수. 옵션 매수는 위탁 금액의 전액 현금. 이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네요. 그러니까 옵션 매도는 매도 수량 곱하기 맥스는 뭐지? 맥스 기억니은 디귿의 맥스인가 봐요. 곱하기 승수는 1포인트에 25만원입니다. 25만원. 그래서 기초자산 가격이 위탁 증거금률의 2배만큼 상승 하락 시 옵션 이론 가격 옵션으로 나눈 거에서 옵션 전일 종가 빼기 30%. 잘 모르겠습니다. 최대 옵션 이론 가격 빼기 옵션 전일 종가. 최대 옵션 이론 가격은 뭐지? 모르겠습니다. 옵션 계약당 최소 증거금 1계약당 25만원. 최소 증거금은 25만원이네요. 무조건 1계약당. 근데 이해가 잘 안 가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2를 또 더 2번이죠. 2번 순위험 위탁 증거금, 선물 옵션 가격 변동 증거금 A 해서 전일 기초 자산 종가에 제한 최대 손실
전일 기초 자산 종가에 대비해서 증거금 구간 수치상 발생하는 최대 손실이다. 최대 손실 날 거를 대비해서 그 최대 손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뭐 선물 스프레드 증거금은 전일 기초 자산 기준 가격 곱하기 수량 곱하기 승수 곱하기 스프레드 증거금률은 얼마인지 모르겠고, 하여튼 최소 순위험 증거금 C. 그래서 뭐 선물 계약당 25만 원, 매도 옵션 계약당 25만 원 더해서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엔 이런 거 다 해서 맥스 A 플러스 B 플러스 C. 모르겠다. 결국 모르겠다. 그래서 3번, 이제 3번 또 더해야 되죠. 자, 3번은 결제순 손실. 그러면 옵션 순매수 금액에 옵션 순매수 금액 플러스 선물 손익 금액. 이게 뭔 말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장중 옵션 순매수금 기억, 결제순 손실은 기억 플러스 니은이다. 기억은 상중 옵션 순매수 금액, 장중 모르겠다. 설명을 해놨는데 모르겠습니다. 예. 결국 모르겠다. 참 복잡하다. 이걸 다 계산해야 되나? HTS에서 계산을 해줍니다. 계산을 해주는데, 여러분들 이걸 계산해 주는데 굳이 이렇게 알아야 되나? 사실은 증권사마다 약간씩 산출식이 다릅니다. 산출식이 다른데 대동소이하다. 대동소이하고 결국에는 HTS에서 계산을 해주는데,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는 대충 알고 있어야지 그래도 증거금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대충은 알아야 되겠다. 그런데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 이제 뭐 백과사전 검색한 건데, 게시증거금을 하면 선물 거래자가 거래 계약 시 증거금 계좌에 예치하는 보증금을 말한다. 뭐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예탁금이라는 얘기예요. 예탁금 그게 최소 금액. 그러니까 즉 그 선물 옵션 거래를 시작하려고 하면은 최소한의 담보금을 예치해야 된다. 이 말이죠. 담보금. 개시증거금이라고 한다. 자, 위탁증거금은 위탁보증금이라고 하고, 유가증권을 사고 팔 때 3일 후에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탁자가 납부하는 약정대금. 결국에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 매수 금액 전체를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뭐 물론 뭐 신용 미수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달라지는 게 되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레버리지 한 배 거래하시는 분들은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실은 주식도 우리가 사면 이게 3일 후에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금액을 그 증권 계좌에 넣어놔야 되죠. 그게 위탁 증거금이고, 선물이나 옵션에서는 위탁 증거금 계산이 조금 다릅니다. 그거는 조금 일단은 알고 계시고, 그러면 유지 증거금, 이거는 오버나잇을 하는데, 했는데 그 다음날 갭 같은 게 나오잖아요. 갭 하락, 갭 상승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순간에 이제 갭 하락이나 갭 상승을 했을 경우에 손실이 나는 부분만큼은 증거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물 거래를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증거금이고, 결국에는 선물과 옵션은 레버리지가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 담보금을 그 증권사에서 손실을 보지 않는 담보 금액을 가지고 있어야지 거래를 가능하게 해준다, 이 말이죠. 결국에. 그래서 선물 가격이 크게 등락해서 손실 금액이 고객의 증거금을 초과하게 되면 증거금은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그 최대 한도로 갖고 있을수록 좋죠. 반대매매가 나오고 마진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유분을 남겨둬야 된다. 그래서 유지 증거금이 그러니까 최대한도로 오버나이트에서 최대한도로 나온 것들을 각자 증권사별로 계산을 해서 이 정도는 갖고 있어야 오버나이트 할 수 있어. 이런 금액이 되는 거겠죠. 결국에는 최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거를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그 담보 증거금을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증권사에서. 그래서 만약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예탁금보다 증거금이 넘어가 버리면 추가 증거금을 요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추가 증거금을 충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마진콜 전화해서 그냥 반대 매매를 해버리는 거죠. 증권사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하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뭐 증권 주식 투자하셨던 분들은 이 파생판에 들어오면 결국에는 도박판이기 때문에 이 증거금에 대한 개념이 주식 투자하는 것과는 조금 개념이 다르다. 근데 크게 다르지는 않다. 결국에는 보면 선물 옵션은 도박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도박판이고 결국에 개시 증거금을 판돈이라는 얘기죠. 판돈 얼마 갖고 들었어. 야 그럼 네가 자 이 한 판에 최대 한 1,000만 원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 판이란 말이에요. 판인데 이게 만약에 그 해보세요. 나는 에이스 포카를 가졌어요. 포카드를 가졌는데 상대방은 로티풀이에요. 로티풀. 그러면 히든을 갖고 있으니까 서로 히든을 보기 위해서는 막판까지 레이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레이스가 이런 좋은 패가 뜨게 되면은 최대로 나오는 게 뭐 판돈이 2천만 원이래. 2천만 원까지 올라가더라 레이스가. 그러면 적어도 이 한 판은 그 히든 카드까지 깔 수 있는 최대한 레이스까지는 가야 될 수 있는 판돈은 있어야 이 판에 껴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개시 증거금이다. 개시 증거금. 결국엔 예탁금이란 뜻이고 예탁금이 얼마나 들어가 있어야 최소 한 판을 할 수 있는 가격, 한 판을 할 수 있는 최소 한 판의 예탁금을 기준으로 정해 놨어요. 그래서 것이고 그리고 위탁 증거금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초기 배팅금. 그러니까 한 판을 들어갔으면은 자, 한 판 들어갔을 때 자, 우리가 학교 간다 그러죠. 초기 하나 배팅을 하고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럼 그 초기 배팅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게는 이제 판돈은 그 도박판하고는 좀 다른 게 이게 도박판은 레이스를 점점 하잖아요. 레이스를 하는데 이 선물 옵션은 처음에 딱 한 번 들어가면 그걸로 위탁 증거금이 전체가 잡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초기 배팅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약간 개념은 다르죠. 도박판하고는 다른데 한 판 들어가는 가격, 내가 매도 옵션 한 판을 들어갈 때 가격, 선물을 한 판 들어갈 때 선물 한 계약당 들어가는 우리가 그 증권사에서 너는 증거금 이만큼을 잡아줄게 하는 증거금을 말하는 거고요. 유지 증거금은 토탈 그 배팅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히든 카드까지 꼭 지고 갈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은 패가 안 좋으면 중간에 죽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죽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유지 증거금, 그러니까 오버나이트를 할 수 있는 증거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도박판에서는 배팅금, 이게 히든까지 가면 이게 더 크죠. 초기 배팅금보다 이게 크지만 이 선물 옵션에서는 유지 증거금이 조금 더 작아요. 위탁 증거금보다. 그런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추가 증거금 뭐냐? 올인 됐으면은 또 다시 돈을 추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올인을 했는데 뭐 빚이 발생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이제 추가 증거금을 넣어야 되는데 추가 증거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예탁금이 위탁
증거금보다 작아질 경우에는 이 예탁금을 위탁 증거금보다 더 높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 돈을 투여하지 않으면 다음날 반대매매가 들어와 버려요. 반대매매. 이걸로 청산시켜 버린다는 얘기죠. 위탁 증거금이 더 커지면은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예탁금보다 위탁 증거금이 더 높아져 버리면은 위험해지는 거기 때문에 돈을 더 집어넣어라, 이런 콜이 오는 거죠. 그러면 추가로 배팅할 수 있는 금액이 추가로 포지션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탁금은 항상 위탁 증거금보다 예탁금이 많아야 되고, 추가로 배팅할 수 있는 그 나머지 주문 가능 금액을 높게 유지해 줘야 된다. 그러면 이게 잘 모르시겠죠. 막 들어봐 가지고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실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 한번 봅시다. 선물 증거금 같은 경우에는 선물에 지금 승수가 1포인트가 25만 원으로 돼 있어요. 예전에는 50만 원이었는데 줄어들었죠. 25만 원으로 줄어들었고, 지금 선물이 400포인트라고 가정을 할 때 400포인트라고 가정할 때 승수를 곱해주면은 1계약당 1억이라는 그 금액이 선물 한 계약당의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1억 다 넣고 1계약 주문하고 그러나요?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선물 그러면은 1포인트당 25만 원이니까, 자, 그 1억에 대한 400포인트에서 내가 계약을 들어가려고 하면은 1억에 대한 1억 선물 증거금률은 대략 10% 내외이기 때문에 어떤 증권사는 13%, 뭐 15%도 하고, 뭐 12%, 뭐 9% 이렇게도 잡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10%를 하면은 내 예탁금이 1,000만 원이 있으면 1,000만 원이 있으면 1계약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1,000만 원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해서 1,000만 원이 잡혔잖아요. 그러면 이게 상승하면은 내가 수익이 나는 거니까 괜찮은데, 하락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락을 해버리면 그 1,000만 원에 대한 증거금이 더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내가 예탁금을 1,000만 원 했을 때 증거금이 1,100만 원이 돼 버려요. 그러면 100만 원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추가 증거금을 100만 원을 더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 1계약을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2천만 원 정도 예탁금을 넣어놓고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옵션 증거금, 옵션은 매수 증거금은 옵션 가격 곱하기 승수 25만 원이죠. 그렇죠? 근데 옵션 가격이 1포인트다 그러면은 이 가격은 25만 원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25만 원에다가 수수료나 슬리피지까지 적용해서 한 50만 원 정도로 잡힐 거예요. 50만 원이거나 뭐 다 증권사마다 다르니까 뭐 30만 원, 4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잡히게 됩니다. 매수 증거금은. 그런데 매도 증거금은 달라요. 매도 증거금은 자, 기초 자산이 10% 정도 변화시, 이거는 또 증권사마다 다릅니다. 기초 자산이 10% 변화할 시의 손실 플러스 거기다 수수료랑 슬리피지까지 감안해서 계산을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옵션 매도가 더 그 손실 한도가 무제한이기 때문에 옵션 매도 개시 증거금으로 2천만 원. 그 예탁금을 2천만 원 이상 넣지 않으면은 1계약도 매도 계약은 하지 못합니다. 계약이 안 된다. 2천만 원 이하로 돼 있으면. 그래서 2천만 원은 항상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런데 그러면 합성 옵션 증거금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은 매수 증거금과 이렇게 합성을 하잖아요. 매도 증거금을 하면은 이게 플러스가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이게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아직도 개념이 안 선다. 그럼 실전으로 보십시오. 실전으로 보는 거죠. 실전으로 보면, 자, 전략 시뮬레이터 보시면 종목 추가해 보시면 2월물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2월물 등 가격이 355포인트잖아요. 자, 그러면은 옵션 매도, 콜옵션 매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콜옵션 매도를 하면은, 자, 손익 증거금이, 자, 얼마가 나오느냐. 자, 600만원이 잡혀요. 600만원. 유지 증거분 400만원이고 600만원이죠. 되겠죠. 그러면 이 매도 한 계약을 가져가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예탁금이 2천만원, 2천만원 이면은, 자, 위탁 증거비 611만 6,332원이잖아요. 그러면 빼기 주문 가능 금액은 611만 6,332원을 뺀 게 주문 가능 금액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이걸 일일이 계산해야 되느냐? 대충 계산하면 되겠지만, 예탁금에 보시면은 여기 나와요. 증거금이 얼마 잡히고 주문 가능 금액이 얼마 잡힌다. 그럼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포지션은 양레이쇼 포지션 2배수잖아요. 그래서 증거금으로 1,0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 예탁금 1,800만원. 그래서 주문 가능 금액이 1,700만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매수를 종목을 추가를 해 볼게요. 위탁 증거금이 지금 600만원 정도 잡혔습니다. 그러면 콜옵션 매수를 한번 추가를 해 볼게요. 그러면 매수도 그 증거금이 따라 붙잖아요. 그럼 두 개를 합성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감마 해지가 되는 거죠. 감마 해지가 되는 건데, 감마 해지가 되면서 그러면은 매도 옵션에 증거금이 60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합성을 하게 되면은 600만 원에서 추가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매수 가격에 그 평균가가 지금 2.2니까 2.2 곱하기 25만 원이면 한 50만 원 정도가 추가로 돼야 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 증거금 조회해 보시면 58만 원으로 줄어들죠. 줄어들잖아요. 그죠? 줄어드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합성을 하게 되면, 자, 제가 이 구간을 제가 설정해 보시면은, 데이터 표시 설정해 보면 자동 계산 기초자산 상하 10%로 제가 설정을 해 놨거든요. 이 마지막 단에 가서 최대 손실폭이 나면은 만기 손익이 48만 7천 원이 나오잖아요. 거기에다가 아까 얘기했던 이제 수수료하고 슬피지 계산해 가지고 이제 추가로 더 붙는 거죠. 그래서 58만 원 정도 나온다. 위탁 증거금이.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다.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양레이쇼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자, 4점대에서 들어간다고 하십시다. 4점. 일단 자, 매도 3.45니까 3.67 매도 양매도를 들어가면 손익 증거금이 어떻게 나오냐, 680만 원 정도 나오죠. 그죠? 68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최대 뭐 손실 이쪽에 뭐 그 아까 슬리피지랑 뭐 이런 것까지 계산해서 추가로 더 붙는 거죠. 양쪽에 10%. 그러면 여기에다가 매수를 추가로 해 봅시다. 매수를 이렇게 추가를 했어요. 그러면 증거금이 어떻게 되냐? 14만 원으로 줄어들어요. 14만 원으로 줄어들죠. 유지 증거금이. 자, 그럼 그다음에 여기서 다시 그러면 양레이쇼니까 매도 수량을 2배 해 놓으면은 손익 증거금이 624만 원으로 늘어나죠. 다시.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러니까 양레이쇼를 들어갈 때도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매도를 2개를 먼저 들어간다 그러면, 자,
자, 매도를 두 개를 들어간다 그러면 손익증거금이 얼마 될까요? 1200만 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도부터 쭉 들어가면은 1200만 원의 위탁증거금이 발생을 해버려요. 그러면 2대 4로 들어가 봅시다. 2대 4로 먼저 매도부터 먼저 산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증거금 좋아하면 2,500만 원인데, 그러면 내가 2천만 원 갖고 4계약을 못 사요. 매도 4계약을 못 사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 자, 다시 매도 계약 먼저 두 개를 2.7 매도 계약 두 개를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손익증거금. 그러면 증거금 보시면 600만 원이었죠. 거기에다가 그 다음 들어가는 게 매수. 그 다음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게 매수 계약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손익증거금이 줄어들었죠. 줄어드는 상태에서 다시 매도 계약 두 개를 또 성사를 시킵니다. 그러면 증거금이 또 어떻게 됐죠? 570만 원이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세 계약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증거금이 어떻게 되죠? 1100만 원이 돼버렸죠. 그럼 제가 지금 2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2천만 원. 예탁금이 2천만 원이면 아직까지 2천만 원의 위탁 증거금을 넘기지 않았죠. 그 다음에 매수 계약을 또 한 계약씩 또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증거금이 어떻게 되죠? 다시 519만 원이 됐죠. 그 다음에 매도 수량을 한 계약씩 또 늘립니다. 그러면 증거금이 어떻게 되죠? 자, 114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그 예탁금이 2천만 원 정도라 그러면 2배수로 들어가면은, 자, 지금 한 800만 원 정도밖에 매수 가능 수량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해지를 하기가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예? 어려워질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범위가 지금 갖고 있던 그 양레이쇼 포지션이 이렇게 돼 버렸다고 치십시다. 한쪽으로 자, 한쪽으로 지금 위크 포인트를 위협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지금 지수가 가버린 거죠. 지수가 가버리면 증거금이 어떻게 돼버리냐, 1,400만 원까지 와버렸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추가로 지금 5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자, 여기에서 해지를 한다고 해봅시다. 해지를 4.25면은 100만 원이면 할 수 있겠네요. 200만 원. 자, 여기에서 지금 1,400만 원이 잡히거든요. 1,400만 원이 증거금으로 잡히게 되는데, 감마 해지를 해봅시다. 감마 해지 하나를 하게 되면, 자, 손익증거금이 줄어들었죠. 위탁 증거금이 줄어들었고, 이거를 해지를 한번 더해서 오픈을 해버려요. 오픈을 해버리면 이 계약 위탁 증거금이 제 생각에 한 500에서 600 정도로 바뀔 거예요. 왼쪽으로. 그죠? 예. 최대 손실 10% 정도 최대 손실이 났을 때, 이 변동 사항이 있을 때 최대 손실 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증거금을 잡거든요. 그럼 이렇게 돼 버리면 증거금이 또 확 줄어드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다시 주문 가능 금액이 1,300만 원, 1,35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다시 여기에서 델타 엣지를 또 추가로 봅시다. 여기에서 두 계약 정도. 그러면 자, 보세요. 다시 이제 오른쪽이 제일 많아졌죠. 1,100만 원. 손익증거금이 하면 이걸
알겠습니다. 삭제하고 요거를 두 개로. 그러면 증거금이 자 1200만 원 정도로 다시 늘어났죠. 예? 10% 이상 변동했을 때 최대 손실에다가 그 수수료하고 슬리피지 계산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2천만 원인데 또 다시 오른쪽으로 가버려요. 오른쪽으로 가보면 또 추가로 감마이치를 하면 되겠죠. 가서 위탁 증거금이 예탁금을 넘어버리려는 상황이 오려 그러면 다시 감마이치를 해버리는 거죠. 감마이치 해버리면 최대 손실은 이쪽이 되겠죠. 한 500, 600 정도로 나오게 될 겁니다. 손실 증거금이. 아이 또 오동. 알았어. 이렇게 하고 두 개로 해버리면 오른쪽으로 오픈되면서 자 증거금 조회해 보시면 뭐 이런 걸 자꾸 뭐 이거를 계속 눌러보다 보면 어느 정도 감이 와요. 이 합성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증거금이 이 정도쯤 나오겠구나 라는 개념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었을 때 오른쪽으로 계속 지속 상승하는 포지션으로 간다 그럴 때 자 그러면 좋다. 그러면 이거 그냥 손실 말고 플러스로 돌려보자. 그러면 저 멀리 있는 얘도 시험하면은 자 만기 손익이 10만 원 플러스 됐죠. 대신에 어떻게 됩니까? 증거금은 한 800에서 900 사이로 변화돼 있을 겁니다. 예? 이렇게 추가를 해서 상승을 오픈 시켜 버릴 때 맞나 볼까요? 맞잖아요. 180에서 1000만 원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이에 있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 정도로 해서 계속 하다 보면 이 그 합성 포지션에 그 증거금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매도를 먼저 매도 1계약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는 매수로 먼저 계약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 매도 또 진행하고 이런 순서도 계속 맞춰가면서 하면은 위탁 증거금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그 방해 요소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 해지에 대한 개념만 딱 갖고 있고 해지를 적절한 시기에 실행만 한다 그러면 이 위탁 증거금이 그 예탁금을 넘어가는 순간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되도록이면 2천만 원 예탁금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1배수부터 시작을 해라. 1배수부터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증거금에 대한 증거금이 항상 그 예탁금의 50%를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게 내 생각에는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증거금 제가 가지고 있는 예탁금 그 아들 계좌죠. 아들 계좌는 예탁금이 2,800인데 증거금이 1,000만 원, 1,053만 원 잡혀 있기 때문에 주문 가능 금액이 아직도 1,700이 되어 있다. 잔금 불러오면 지금 이 상태에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제일 처음 했지는 그 양매도간 갭을 70%로 잡는다고 했잖아요. 70% 넘어가면 넘어가는 순간에 감마 해지를 시행을 하고 1차 감마 시행 해지를 시행하거나 아니면은 양레이쇼를 추가를 하거나 하는 가능 금액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절반을 항상 그 증거금이 절반 그 예탁금의 50% 이상을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만들어가면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저 설명이 잘 되셨을런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겁내실 필요 없다. 이게 해보시면 저 같은 경우 계속 하면서 증거금 같은 거는 얘기도 안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뻔하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증거금이 이 정도 수준에서 잡혀요. 전략 시뮬레이터를 계속 사용하다 보면은 합성 포지션이 어떻게 됨에 따라서 증거금이 얼마 잡히겠구나, 내가 예탁금이 얼마니까 얼마가 잡히겠구나 하면서 볼 수 있는 감이 금방 옵니다. 뭐 처음에 이제 느꼈을 때 증거금이 내가 계속 매도 포지션만 하다 보면 2개, 3개 들어가면은 계속
증거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이게 이거 참 이거 걱정이네 하시는데, 이게 이제 감만 조금만 이렇게 몇 번만 해보시고 이 증거금 한번 몇 번씩 눌러보시면 하면서 감이 오실 거니까 이거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해치, 감마 엣지와 델타 엣지라는 방패를 갖고 있으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아마 오늘 금요일인데 불금 그리고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면 또 내년에 또 뵙도록 하고요. 주말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